데카메론은 르네상스 문학의 선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작품입니다. 성과 쾌락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을 뿐인데 고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데카메론은 중세의 신이 중심이었던 세계관 속에서 교회와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인간의 현실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책에서는 젊은 남녀 10인이 모여서 10일간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녀는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어떤 전염병을 피해서 그곳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페스트라고 불렸던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 발생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지만 페스트균이 병원균인 것으로 밝혀졌고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발생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지, 유대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죠. 한편 흑사병을 치료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의사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염을 막기 위한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다소 기괴해 보이기도 하는 이 보호 장비는 밀랍을 덧바른 외투, 앞을 볼 수 있는 유리눈이 달려있고 부리처럼 생긴 원불 모양의 코에 향기 나는 물질과 밀집을 넣은 가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공기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나무지팡이는 환자를 직접 만지지 않고 진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어요. 지팡이는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흑사병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며 매질을 청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하죠. 흑사병 의사들의 복장에서 그들이 쓴 가면 속에는 여러 가지 향기 나는 물질을 넣었다고 해요.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갖가지 식물들이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갈 때 집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고 다닌 4명의 도둑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약탈하면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들은 어떻게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도둑이 체포되자 판사는 어떻게 죽은 자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도둑질을 하고도 이 끔찍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둑들에게 처벌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지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그 당시 의사들이 썼던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도둑들은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등이 뛰어난 레몬,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클로브, 시나몬 등을 블렌딩한 오일을 가면에 뿌리고 다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도둑들의 오일, 리브스 오일이었어요. 사실 이 도둑들은 향수와 향신료 상인들로 에센셜 오일 제조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방향제와 향수 제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흑사병에 덜 걸렸는데 이는 에센셜 오일의 높은 항바이러스, 항균, 방부성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오일이 아니라 식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을 하기 전에 온몸에 식초를 발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이야기들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와인을 발효시킨 식초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식초에다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허브를 담그어 성분이 스며들게 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식초도 살균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는 몸에는 식초를 바르고 마스크에는 오일을 뿌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향기 나는 물질 허브의 항균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도 오늘날에는 티브스 오일, 도둑들의 오일과 함께 도둑들의 식초도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브스 오일의 정확한 제조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클로브, 레몬, 시나몬, 유칼립투스, 로즈마리와 같은 에센셜 오일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이들 오일은 각각 고유한 항바이러스, 항균, 방부성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병원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혼합물을 생성하게 되죠. 특히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공기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번 겨울 도둑들의 오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